근데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이걸 드라마에서 보거나 했으면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그 순간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풀어 쓰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제 귀에 원어민이 하는 명사절이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세게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것이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의식적으로 쓰려고 노력했고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나오게 된 이런 겁니다. 그것이 영어가 느는 프로세스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우입니다. 어, 일전에도 그 영어 독립 채널 영상을 통해서 그 명사절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I had no idea what I was getting into라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 had no idea what I was getting into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는 get into가 이렇게까지 쓰이네? 이런 반응들. 또 와, what I was getting into라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줄 이건 생각지도 못했다를 저렇게 명사절로 푸는 게 놀랍다. 이런 반응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어 독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명사절의 가치와 중요성, 또 얼마나 우리 말하기에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반복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예문을 보면서 이 가치를 조금씩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한 번을 통해서 내가 명사절로 이제 내일부터 소통해야지 이런 욕심보다는 자꾸 스며들게 조금씩 스며들게 만들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툭 명사절이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나오는 그 순간이 여러분 영어 스피킹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명사절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걸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삼합이라는 거 아세요? 삼합. 삼합이 냄새가 좀 고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호주인께서 이제 여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아무리 여수가 이제 바닷가에 계시다 보니까 바닷가다 보니까 삼합을 자주 드시거든요. 회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근데 이분이 한 8개월 정도 여수에서 생활하셨는데 회식할 때마다 한국 직원들이 한번 트라이 해봐라, 먹어봐라라고 하는데 이분이 도저히 냄새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정말 냄새가 도저히 적응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한국말 냄새니까 저도 여러분도 당연히 스멜을 명사로 쓰겠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영어예요. 그런데 상당수 네이티브들이 저는 영어 할 때요. 제 말을 먼저 하려고 막 연습하려고 막 이렇게 막 덤비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어민들 얘기하면 항상 저는 굉장히 심도 있게 관찰하려고 그래요. 아, 저분이 요 단어를 썼구나. 오늘 carefree라는 단어를 썼네? 되게 속이 편하다, 이런 거. 와우, 저게 내가 문자로, 활자로만 봤던 걸 제 입에서 딱 나왔네. 이 픽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그 문형을 어떤 걸 쓰는 걸 굉장히 귀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스피킹이 늘더라고요. 이때 원어민들이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적응이 안 된다, 익숙해지지 않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익숙해지다 할 때 get used to 쓰는 거 아시죠? get used to, 그죠? 그럼 부정문이니까 I can get used to 이렇게 얘기하겠죠? I cannot get used to. 그 다음에 어떤 원어민은 당연히 the smell이라고 하는 원어민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원어민들은 how it smells라고 하는 거예요. how it smells. 역시 우리말로 할 때는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그냥 냄새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이걸 드라마에서 보거나 했으면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그 순간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풀어 쓰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제 귀에 원어민이 하는 명사절이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세게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것이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의식적으로 쓰려고 노력했고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나오게 된 이런 겁니다. 그것이 영어가 느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I can get used to how it smells라고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들려요. 저는 멋있는 영어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이 연봉이 굉장히 센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시나 봐요.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 난 그쪽 업계에 있는 분들 너무 부러워.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까 옆에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근데 그분들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하거든. 야,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강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브로큰 잉글리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네이티브스러운 영어를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품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한국어 품사를 영어로 그냥 공간 이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인이 된 이후에 영어를 공부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통번역 대학원에서도 사실 2년 동안 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그만큼 시간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하면은 바로 구글 검색이나 해서 딱 명사형이 나와요. 사전에 아마 검색하면은 workload 이런 일의 그 load라 그래서 workload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단어도 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좀 지식인처럼 좀 배운 사람처럼 업무 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름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그냥 친한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 일하는 업무량에 비하면 이 정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업무량, 그죠? 그 다음에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거를 다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그럼 좀 편안한 발화법, 편안한 그런 문형에서는 바로 풀어 써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workload라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how hard they work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는 업무 세기라든지 일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는 이렇게 하면 I don't think they get paid that much for how hard they work라고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출근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주무시기 전에 보시는 분 많겠지만 결국 가만히 보면은 이게 또 그냥 흘러가는 정보에 그치게 된다고요. 여러분 역시 외국어 학습은 정말 박력 있게 좀 활발한 사람이 더 빨리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피킹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I don't think they get paid that much for how hard they work.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워크로드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네 단어인 how hard they work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만 효율적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어체에서는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회사 엑셀 장표에 딱 한 단어로 써줘야 되는 워크로드를 써줘야 될 때는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레지스터의 문제, 언어 사용력의 문제로 귀결되고 제 책에서 제법 많이 언급합니다. 아마 제 책을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그런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론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오지 않기도 하고 차라리 뭐 쉐도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아니면은 뭐 파닉스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꽂힐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 저는 방향성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집필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물론 완전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건 뭐 곁다리 정보고요. 자, 그래서 I don't think they get paid that much for how hard they work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